전자책 제작위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솔직히 말이 위원회죠. 내가 이번 과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전자책 제작위원회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전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할 거다. 요걸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김두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분식집 운영 때문에 제대로 화면을 키셨지만 음소간 상태에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개랑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받겠고 요번에는 소개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했지만 요번에는 전화기 번호 패드 123456789 샵, 별표 0 샵 이렇게 이제 전화기 패드가 있거든요. 이 전화기 패드 순서대로 이제 해볼 건데 먼저 김지연 사람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걸 주제로 쓸 건지. 아, 사실 PPT로 전자책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책을 전자책을 낸다라기보다는 이 예, 방법의 노하우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책까지 그렇죠. 낼 수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제가 이제 뷰티를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예, 과정들이 국가 시험 보는 과정들에 필기 시험이랄지 실기 시험이랄지 하는 그 저만의 노하우를 예, 전자책을 만드는 거에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전자책을 알게 되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내가 어떤 주제, 뭐 꼭 전문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없으면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은, 내가 어떤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오랫동안 활약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로 어떤 걸 내세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만,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전자책 만드는 과정 또는 글쓰기 과정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진행하는 이 과정, 여기 한국 자존감 심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이 과정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다른 과정들의 경우는 거의 이론 중심으로 하겠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발표한 경험에 비춘 실제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론 주입식으로만 계속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떻게 해야 잘 움직이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론 주입식이 아닌 실제 참여 형태로 계속하면은 내가 내가 만들고 싶은 전자책을 이번 과정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전자책이 분명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 박경순 시인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주 동안에 원고랑 분량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기 분량이 있나요?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그 원고의 분량은 어떻게 되죠? 원고요? 네. 원고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아, 돼야 되죠? 분량. 네네. 분량의 경우는 제가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낼 때 기준으로 비춰보면 그게 표지, 끝표지 포함해서 30장이에요. 30장이 왜 30장이냐? 첫 표지 한 장, 끝표지 한 장.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28장. 요걸 각각 더하면 3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표지랑 끝표지는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첫 표지랑 끝표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등록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은 첫 표지, 끝표지 포함해서 최소 30장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으면 첫 표지, 끝표지를 제외한 내용은 28장 이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쓴다고 할 경우에도
최소, 그러니까 첫 표지와 끝 표지를 제외한 내용의 페이지 수가 28장이어야 됩니다. 이제 시를 쓴다고 하실 경우에는 한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시를 썼다. 그러면은 첫 표지, 끝 표지 포함해서 총 페이지가 102장이 되는 거죠. 이 102장의 페이지, 첫 표지, 끝 표지를 제외한 이 100페이지를 예, 더 많아도 됩니다. 최영우 우리 대표님. 그 100페이지면은 첫 표지, 끝 표지 포함해서 102장. 근데 첫 표지, 끝 표지 포함해서 딱 100장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첫 표지, 끝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의 페이지가 98장, 98페이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페이지 또는 98페이지나 되는 시를 내가 몇 개 파트로 나눠서 실을 건지 그거에 대한 그 섹션 분리를 박경순 선생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책을 원고를 다 써놨는데, 그걸 네, 지금 태고 중에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놔두고 책을 쓰려니까 약간 이 부담이 돼서 지금 네, 고민 중인데, 그러면 네. 저는 인생 이망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 주제를 삼아서 한번, 음, 쓰겠습니다. 예, 인생 이망을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네. 그 사이에 또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네,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페이퍼에다 전자책을 등록하는 경우 최소 30장 이상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첫 표지, 끝 표지 포함해가지고 합쳐진 분량이 이제 30장이거든요. 최소 분량. 그 30장 이상만 넘길 수 있다면은 더 많은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노화자 선생님. 노화자 선생님은 앞서 소개할 때 잠시 들었지만 그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가 그 유튜브 활동을 하시니까 유튜버 내가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유튜버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쓰면 될 것 같다고 앞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인생을 사는 내가 유튜버에 도전하기까지의 그 순간들을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키면은 더 큰 전자책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7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인성 선생님, 이번 과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쓰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사실 아직 주제 못 정했고요. 예,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초중고등학생들 그 글로벌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탕머리 네네. 예절하고 그거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예, 글로벌 예절. 네. 예절을 주제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어떤 걸 주제로 쓰든지 글만 주구장창 늘어놓을 수는 없어요. 글 사이에 네. 그걸 저희 설명할 수 제도 있는 같은 건 그림도 사진이 넣을 수 많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최영호 대표님. 최영호 대표님은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건강, 헬스 쪽에서 이제 굉장히 능통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역시 네, 이제 맞습니다. 예, 역시 이제 건강과 헬스 쪽으로 전자책을 쓰실 예정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어, 화면이 좀 안 그, 좋네요. 저기, 작년인가 타링에서 그 다이어트 관해서 그쓴 사람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네, 뭐, 제가 뭐, 저도 뭐 이렇게 충분히 좀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뛰면 지금 현장은 안 뛰지만 현장에서 네, 뛰면서 이제 뭐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신 분도 지도해봤고 이제 뭐 재활 목적으로 오신 분도 지도해봤는데 그 지도해보면서 뭐 느낀 점을 이렇게 이제 좀 솔직히 쓰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예, 이제
물론 이제 최영호 대표님은 여기서 뵙기 전에 제가 특강 진행했을 때 몇 번 예, 자주 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익히 잘 알고 있는 만큼 역시 예. 이제 건강 그리고 헬스 관련으로 분명히 자기만의 이름을 건 전자책을 분명히 낼 거라 저도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글씨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사진 같은 거는 어떻게 뭐 건강에 관한 그런, 건강과 관련된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역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사진을 올리실 수 있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건 그 본인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사진. 역시 이제 저한테 그때 달력 만들어 달라고 아, 보냈던 예, 사진에도 예.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예, 이제 예. 본인 운동하는 모습인데,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앉아만 있으면 내 몸은 예. 달라질 수가 없다. 예, 예. 움직여라. 이것을 이제 아, 글과 함께 본인이 운동하는 사진을 딱 올리면은, 아, 이 사람도 예. 요렇게 운동을 해서 인생을 바꿨다. 아, 그러면 나도 운동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거 이제, 아, 뭐랄까, 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음,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 전자책이 주는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전자책을 봤을 때 보는 순간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일을 이번에 허채원 대표님과 제가 함께 하게 됐으니까 다소 어렵다. 난 이건 좀 자신 없다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은 저 멀리 날려버리십시오. 만약에 허채원 대표님의 도움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나머지를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치유농업협회 박민근 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과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내실 예정이신지요, 회장님? 그 초기에 인사하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네. 치유농업에 대한 그 안내 책자, 지금 현재, 치유농업 안내책. 예, 그 지금 현재 원고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표현 네. 방법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종이책으로 낼까, 아니면 전자책으로 낼까, 지금 그렇게 구상하다가 우리 허채원 우리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알기는 허채원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했지만 끝나고 난 후에는 허채원 대표님을 통해 임용재 우리 교수님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러니까 허채원 대표님이 알려주지 못했던 걸 임용재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다. 이 얘기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숙예 원장님. 이번 과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쓰실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요, 네. 아직 제목도 못 정하고요. 네. 김수진 대표님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금시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과정에 네네. 참여하시면서 뭐 네네.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당장 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시다가 네네. 난 이걸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딱 떠올린 그런 소재나 주제가 있으면은 그걸로 네네. 이제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자책을 만드셔도 늦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순천 우리 선생님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순천 선생님께서는 이번 과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쓰실 예정이신지. 네, 저는 그 가족 상담 예. 치료에 대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PPT가 있는데 네. 맨날 한다 하면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기초라도 완성하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중현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볼 건데 아마 지금도 운전 중이시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지금도 운전 중이실지 아니면 그 운전 끝내신 중인지 김중현 선생님 지금도 운전 중이실까요? 운전 중이시면 채팅창에 운전 중이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안 되죠. 운전 중인데. 아, 팀장님.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김중현 선생님과 김두진 이 선생님은 그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아, 예. 그럼 이제 전자책 제작위원회는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겠고, 이제, 메인 강의. 제가 무료 특강 및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하는 경우, 이게 첫 파트거든요. 첫 파트에 해당되는 그 메인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전자책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쓰는 그 어떤 것도 모두 전자책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환호하는 아이들을 봐주십시오. 자기가 만든 전자책이 인터넷상에 딱 떠나오는 걸 보고 아주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 이 아이들의 모습이 3주 뒤 혹은 4주나 5주 뒤에 이 허채원 대표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분명히 취하게 될 행동이자 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건 전자책이 인터넷에 딱 나왔을 때, 아, 드디어 내 책이 나왔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건 전자책이 딱 나오고,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제 허채원 대표님하고 함께,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분야에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돈이 막 벌어지는 그런 시대는 1980년대, 90년대 이야기고요. 이제는 한 가지 일만 잘해서 돈이 확확 벌어지는 걸 기대하기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만 잘해서 많은 돈이 벌어지는 게 진짜 고단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다달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계속 이제 쓰고 또 쓰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업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하면서 부업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기 일도 하면서 부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엔잡러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엔잡러가 분명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로는 도저히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쪽의 부업, 물론 이제 지금 부업이라고 해봤자 뭐 전자책이나 이런 수익을 낼 만한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지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 파이프라인 중에 예 맞아요. 최영호 대표님 한 가지 일만 계속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제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선택하는 엔잡러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도 엔잡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내 이야기 또는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전자책이 나중에는 평생 인쇄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자책 작가로 본인은 더 우뚝 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구의 힘 버전 스마트,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 또 내가 만드는 영상 하나 나의 경쟁력이 되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PPT로 전자책 만들기까지 총 4권의 단독 저서 형태 전자책을 발표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인쇄가 들어오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쇄는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책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내 전자책을 얼마만큼 많이 사고 또 공감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가 나타나기만 해도 전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전자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바로 시도를 하면 됩니다.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전자책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 모터사이클 타고 질주하는 건데 그중에서
언덕을 점프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점프를 해가지고 착지를 하는 곳이 일반 평지다. 그러면 거침없이 그 길로만 쭉 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착지를 한 곳이 지금 오른쪽에 손에 들려있는 이 메모장. 이거는 이제 타이어가 평지에 닿았을 때 세게 지나갈 때 나오는 그 스키즈 마크라고 그 타이어 바퀴가 지나간 흔적 있잖아요. 타이어 바퀴가 지나간 흔적을 스퀴드 마크라고 부릅니다. 이 스퀴드 마크가 평지가 아닌 이 오른쪽 손에 들려있는 메모장에 새겨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평지를 계속해서 달리기보다 메모장에 이 스퀴드 마크를 남겼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이 들어간 전자책을 분명히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책의 소재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쓰고 싶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전자책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일반 서적과 전문 서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서적의 경우는 에세이, 시집, 소설, 서평집 등이 해당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이제 노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인생 이야기, 또는 이제 본인만의 느낌 및 경험, 물론 이제 인생 느낌, 인생 경험 등이 이 일반 서적에 들어가는 전자책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적의 경우는 역사, 과학, 공학, 수학 등의 전문 분야 서적이 해당되고, 여기에는 본인이 연구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 서적의 경우는 그 박민근 치유농업협회 회장님, 김지연 사람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디자인하는 내용, 또는 이제 치유 농업을 알리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내면 그것이 이제 전문서적 형태의 전자책으로 이제 많이 보이게 될 거다. 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책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수단을 살펴볼 건데,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한글 HWP입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로 사용하는 국민 워드 프로세서가 된 한글 HWP죠. 지금 화면에 나온 건 한글 2007 버전인데, 지금 이제 윈도우즈가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한글도 좀 더 진화된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의 다양한 한글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한글도 그 2020 버전의 새로운 한글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요거는 파워포인트인데, 우리는 보통 파워포인트를 그 화면 프레젠테이션, 주로 이제 결과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발표할 때, 또는 세바시나 각종 특강 프로그램에서 내가 발표하려고 만든 그 PPT 강의안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버전인 2007년 버전의 모습입니다. 2007년 버전 이전의 모습인데, 2007년 버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0년 이후 버전은 또 다릅니다. 지금 이제 윈도우스 10이나 윈도우스 1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즈 MS 파워포인트가 지금 화면에 나온 거랑 다른 환경을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것이요. 지금 본인의 파워포인트 버전이 저랑 똑같이 2010년 이후 버전이거나 2010년 이전 버전을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2010년 기준으로 2010년 기준 이전 버전이다. 채팅창에 1번. 아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처럼 2010년 기준 이후 버전이다. 채팅창에 2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대부분 2010년 이후 버전,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PPT랑 똑같은 버전을 다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가 들어온, 최영호 선생님도 거의 다, 이제 2010년 이전 버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 졸업을 한 상태군요, 다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김순천 선생님께서도 2010년 이후 버전의 PPT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있다면 MS 워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자책을 한글 또는 MS 워드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1월 1일자로 꼭 PPT를 화면 프리젠테이션용으로만 쓰냐, 전자책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나연구소에서 미니 특강 형태로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미니 특강으로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그 열정셀리라고 불리는 그 윤서아 제노스쿨 대표님이 계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의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이템이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제노스쿨에서도 한번 해주실 수 없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번에 오케이 하고 바로 이제 그 제노스쿨에서도 PPT로 전자책 만들기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여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 한글이나 MS 워드로만 전자책 만드냐, PPT로도 전자책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이나 MS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전자책을 만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또는 MS 워드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림을 글 속에 넣을 때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쭉 여러 가지 글을 만들고 한 문단에 들어갈 글을 거의 한 7, 8줄 또는 9줄에서 10줄 정도 이렇게 딱 채워놓고 그 사이에 글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림을 딱 집어넣었는데 거의 자리차지 형태가 돼버리는데, 여기서 자리차지 형태가 뭐냐, 여기 이제 그 만원 버스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원 버스. 그 만원 버스에서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더 타려고, 나도 타려고 이리저리 막 끼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만원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신체 접촉이 일어날 때 이런 소리 많이 나옵니다. 어딜 맞춰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자리차지 형태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자리차지 형태로 한글에서 그림을 집어넣을 때 이 자리차지 형태로 그림이 나오는 걸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글과 함께 조화를 이뤄서 그림을 넣는 게 한글이나 MS 워드에선 잘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추가 전용 버튼이나 기능이 따로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엔터를 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엔터를 탁탁탁탁탁 치기가 어려우면 엔터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몇 초간, 5초 정도 가만히 놔두면은 워낙 빠르게 엔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그만하고 엔터키에서 손에 딱 댔을 때 당초 5페이지만 추가됐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 20페이지로 이렇게 딱 추가가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내가 생각한 거 그 이상으로 많은 페이지가 또 추가가 되는 걸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작업할 때 일일이 교정 및 보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글씨를 딱 입력을 합니다. 글씨를 입력을 하는데 나는 제대로 입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에서 빨간 줄이 막 쳐졌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선택하는데 여기다가 허채원이라고 이름을 딱 쳤어요. 대표님 성함이에요. 근데 대표님 이름을 딱 썼는데 여기 빨간 줄이 표시가 됐다. 분명 이름을 썼는데 빨간 줄이 쳐졌다는 거는 그 맞춤법이 어긋났다거나
뭔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감지됐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이럴 때 직접 이제 고정 및 교정, 그러니까 맞춤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춤법에 어긋난다고 나왔을 때 직접 이제 요거 이제 바꿀 수 있는 말을 본인이 좀 떠올려가지고 교정 및 또 보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기 개체를 내가 추가할 수 있지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또 하나로 연결해서 붙이는 게 한글이나 MS 워드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에선 요런데 파워포인트는 또 어떨까요? 파워포인트는 한글 또는 MS 워드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일단 그림과 글의 배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글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 형태로 딱 만들어져 있고 그림은 또 따로 내가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끌고 오든지 해가지고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한글에서 봤던 그 만원버스처럼 만원버스 속 자리 차지 형태로 거의 막 낑겨서 움직이듯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내가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어느 위치로 옮겨 놔도 배치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만들 때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게 거의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페이지를 새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잠깐 주석을 지우고 잠깐 이제 나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파워포인트 창이에요. 창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큼지막한 이 창이 현재 페이지 창이고 왼쪽에 숫자로 쳐져 있는 이거 위에 계속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슬라이드별로 어떤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그 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을 딱 보여주고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내용, 글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지만 내가 이쪽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딱 칩니다. 이 형태 그대로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내용 없이 요 틀만 유지된 채 제목과 텍스트를 새롭게 입력해야 되는 그 페이지 추가 버튼이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 내가 슬라이드를 하나 탁 선택하고 그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내용 그대로 내가 똑같이 복사해서 거기에 내용만 바꿔 넣겠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 버튼 누릅니다. 컨트롤 C 동시에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V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슬라이드가 복제돼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 복제돼 가지고 붙여넣기가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채팅창에 1번 아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라 채팅창에 2번 입력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라. 대표님, 네. 제가 이거 그 수업 끝나고 나면은 예. 그 어디야 저 유튜브에다가 이 공유를 우리 해줄 거예요. 녹화본 드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진도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예, 앞에 알겠습니다. 하신 부분이 우리 예. 무료 특강 때 한 거라서 예. 지금 좀 진도 좀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예. 이제 PC나 노트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클립아트는 2010년 이전 버전의 온라인 그림을 일컫는 명칭인데 지금 2010년 이후 버전에서는 온라인 그림으로 이렇게 딱 불리고 있습니다. 클립아트, 즉 온라인 그림을 직접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기 개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어떤 형태로든 추가한 후에 내가 원하는 위치 연결해서 붙이는 게 바로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전자책을 PPT로 쓴다고 할 경우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 보다 전문화된 내용 정리에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PPT에다가 전자책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을 찍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내용을 어떻게 넣는지가 궁금하다. 내용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한글이나 MS 워드 또 이제 메모장에 그 작성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작성한 내용을 한글에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그 작성한 내용을 일일이 다 옮겨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쫙 드래그 해가지고 그 드래그한 내용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슬라이드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한 슬라이드에 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은 그 복사한 내용이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그 본 내용 작성하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그치. 알려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내용을 어떻게 넣는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용재 대표님한테 받은 전자책 기본 제작 PPT를 제가 드렸어요. 예. 샘플 PPT. 예,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일단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용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던지 뭐 하여튼 할게요. 일단 수업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다운은 받아 놓으셔요. 전자책 기본 제작 템플릿.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PPT 전자책을 만들 때 그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책도 있고 곧 발표할 책의 표지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이제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전자책 표지를 만들 때 그냥 아무 곳에서나 아무 프로그램 가지고 막 만들지 마시고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누가 봐도 가독성이 훨씬 높은 표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를 사실상 혼자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캔바로 만드는 거는 제가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자책을 만들 때 일반 서적을 전자책으로 만들 때는 한글, HWP나 MS 워드가 편하지만 전문 서적을 전자책으로 만들 때는 오히려 PPT가 제작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글이든 PPT든 난 이게 제일 편해. 이걸로 만들 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선택한 순간 지금 바로 전자책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무엇이든 전자책이 되는 세상이란 주제의 메인 강의는 끝을 내고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전자책과 관련된 기초 작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 거고 이걸 갖고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뭐 기획이라고 하면 전자책의 목차를 짜는 거거든요. 목차는 또 이제 나눠보면 프롤로그, 에필로그, 뭐 편지로 치면 첫인사, 끝인사에 해당되는 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한글로 하면 여는 말, 맺는 말 이게 되겠죠. 여는 말, 맺는 말을 처음과 끝에 각각 붙여놓고 이제 그 중간에는 본인이 정한 그 파트별 목차. 그러니까 이제 파트별로 이제 대목차, 중목차, 또 소목차 이렇게까지 하는데 소목차의 경우는 그 중목차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소목차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전자책에는 중목차, 그러니까 대목차와 중목차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책과 관련된 그 기초 작업을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제가 또 공유를 해볼 건데
요건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그 네이버로 가면 그 만다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다라트가 뭐냐? 제가 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이제 만다라트라고 있는데 이미지로 딱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만다라트 양식이 있어요. 이제 주석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목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전자책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 전자책 만들 제목, 내가 만든 전자책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고 그 주변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주변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전화기 패드로 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기 패드로 놓고 봤을 때 5번이 거의 이제 중앙부, 심장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심장부에 해당되는 5번의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쓸 전자책의 제목이고 그 주변에 있는 1, 2, 3, 4, 5, 6, 7, 8 여기가 이제 각 세부 만다라트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예약을 하면은 5번, 그러니까 심장부에 해당되는 5번 만다라트의 중앙에 있는 목표가 책 제목이고 그 주변에 있는 1, 2, 3, 4, 5, 6, 7, 8이 이제 대목차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차를 다시 이제 1, 2, 3, 4, 6, 7, 8, 9번 만다라트의 중앙에 갖다 놓으면은 각 대목차별로 내가 주변에다가 쓰고 싶은 소목차를 하나씩 적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적으라는 법은 없는데 내가 4개나 5개 정도 대목차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5번 만다라트에 있는 6, 7, 8번은 쓰지 마시고 1, 2, 3, 4, 5 요런 5번 만다라트에 1, 2, 3, 4, 5번에 대목차를 적으신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1, 2, 3, 4, 6번 이 만다라트의 가운데 부분에 그 대목차를 각각 적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석으로 체크하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제가 또 이제 PPT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전자책 구성용 만다라트 양식도 제가 만들어서 직접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허채원 대표님 통해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구성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만다라트인데 이 만다라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예시로 나온 게 이제 1호기 달성, 월부 학교 입학 이게 이제 중심, 그러니까 대주제가 되겠고 그 주변으로 마인드, 부자, 개발, 습관, 건강, 관계, 나눔, 종잣돈 이런 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이 이제 또 나누어져 있는 만다라트의 각 중심 소재가 되면서 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시 주석을 꺼내보면 여기 1호기 달성 1호기 달성 월부 학교 입학 여기가 그 내가 쓸 책의 제목이고 그 주변에 있는 8글자가 대목차 그 대목차를 각 분포되어 있는 만다라트의 중심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각 대목차 안에 내가 넣고 싶은 소목차를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만다라트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1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이 되겠죠. 1월 25일에는 이제 나만의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강 전자책 PPT로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내가 전자책을 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항목을 각각 이제 점검을 하고 PPT 사이즈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를 통해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여러분만의 본 내용을 작성한 후에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 이런 내용들 외에 실제 제가 전자책을 PPT를 이용해서 만들 때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이름을 건 전자책을 만드는 동안에 이 구호가 항상 내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자책 만들기 시작과 끝에 이 구호를 꼭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it's my time. 그래, 이젠 나의 시간이다. 네. 잠깐만. 지금 이제 마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오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설명 다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네. 조금 아끼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실습을 하려면, 아까 지금 만다라트도 말씀하셨고, 대주제, 네. 소주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주제랑 꼭지 정도는 잡아와서,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네. 그리고 실습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랑 꼭지라면 그 목차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대표님들이, 참여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나는 무슨 주제를 갖고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수업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일종의 숙제인 거죠. 숙제. 네네네. 숙제인 걸로 해서, 내가 최소한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실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네, 맞아요. 때문에, 예, 아까 만다라트도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셨듯이, 내가 지금 주제는 뭘로 잡을 거며, 그 주제에 맞춰서 지금, 뭐 소주제를 좀, 뭐 잡아준든지 아니면, 대목차랑 종목차. 네네네네.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주제를 놓고 각 꼭지들을 좀 잡아줘서, 네. 뭐 1부, 2부 나눈다든지 아니면 꼭지를 잡아서 어느 정도 뼈대를 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전자책 만드는 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게 클립아트 자꾸 말씀하셨었는데, 클립아트를 지금, 한글 2010 이후 버전에서 하는 걸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의욕이 막 앞서다 보니까 혹시나 거기 이외에 내가 전자책 출판하는 데 있어서 클립아트, 에 사용되면 좋은 사이트라도 저희한테 좀 정보를 주신다면, 네. 미리미리 찾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시간도 좀 절약하고, 더 풍성하고 더 내실 있는 PPT 전자책이 만들어질 것 네.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네네. 이거 끝나면 우리 그 만들어진 방에다가 네.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알고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공유를 할게요. 그걸 그러니까- 공유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됐든 막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전자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 그럼 그 이미지를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명절이긴 하지만, 네. 좀 가혹할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8일이니까, 뭐, 금요일